네, 이번 시간에는 노인 정신 건강,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치매란 어떤 병인가요? 치매는 만성 진행성의 뇌 질환에 의한 증후군으로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력, 사고력, 진압력, 이해력, 계산 능력, 학습 능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다중의 고차 피질 기능에 장애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선생님. 좀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 병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진단하면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깜빡깜빡 까먹으면 치매인 건지. 사실은 치매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뇌 자체를 부검하여 그 부검한 뇌 피질 안에서 쌓여있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를 찾는 것만이 유일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분이 어떤 형태의 치매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원인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치매의 원인을 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 전에 또는 병원에서는 이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종합적인 인지기능의 검사를 통해서 그 인지기능이 떨어진 정도에 따라 진단을 하죠. 단순히 인지기능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는 MRI, 또 뇌파, 또 기능성 뇌 MRI, 또 PET-CT 같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사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치매 진단의 척도는 아닙니다. 단지 뇌 자체가 얼만큼 퇴행이 진행됐느냐, 뇌 피질이 얼만큼 줄어들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죠. 결국 임상적으로 치매를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인지기능의 종합적 검사를 통한 저하를 가지고 진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친정 아버지도 치매를 앓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를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굉장히 다양하죠.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아직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뇌가 퇴행되는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원인으로 해서인지 알고 있으면서 뇌가 퇴행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질환들이 가장 유명한 알츠하이머 병, 네. 또 파킨슨씨 병, 또 헌팅턴씨 병처럼 사람 이름 들어가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뇌가 퇴행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발성 경색, 그러니까 뇌경색이죠. 풍 맞는 거요. 그 다음에 수두증, 뇌실 안에 물 찾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또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 손상, 그리고 중추신경성 감염, 또 악성 빈혈, 엽산 결핍증과 같은 영양분 부족, 또 산소 결핍, 저혈당 등 이런 모든 것들이 2차적으로 뇌 실질의 퇴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런 질환들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시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좀 말했지만 저희 친정아버지가 치매를 진단받기 한 2, 3년 전에 건망증이 있으셨고 그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치매인지 이게 건망증인지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치매와 건망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빡깜빡하다가 치매가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네네. 치매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차원적인 그 피질의 퇴행으로 인한 종합적인 인지기능의 저하라고 한다면 건망증은 그
우리 뇌 기능 중에서 집중력의 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력의 장애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거를 들음으로 해서 바로 기억되거나 봄으로 해서 기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기억의 피질에 약간 새기는 듯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집중력의 장애 때문에 기억에 등록이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억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여러 가지 뇌 기능의 저하 중에 일부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력의 장애로만 나타나는 것이 건망증,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그런 뇌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건망증이 그럼 치매가 되는 것이냐? 이 맥락으로 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된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에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치매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간을 두고 꾸준하게 검사를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기에 진단하는 게 치매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실까요? 모든 질환은 네. 조기 진단 또 조기 치료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꼭 치매뿐 아니라 모든 질환은.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밝은 얘기를 해서 이제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대다수의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실 테고 또 그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강의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치매가 물론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인 그런 질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의 생활 양식을 좀 더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적절한 수준의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뇌 활동이요? 네. 네.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든지 또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악기를 배우신다든지 또 정원을 가꾼다든지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라디오나 TV를 갖다 청취한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정신적인 노력이 동반되는 활동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예. 요즘에는 TV도 보시고 라디오도 보시는데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 뭐 유튜브, 땡튜브,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모든 감각적인 자극을 계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은 다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좋은 컨텐츠를 그렇죠. 보셔야 되겠지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아까 우울증 예방에서도 나왔는데 네네. 사실은 노인 인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고립돼서 지내는 것보다는 적당한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한다든지 모임이라든지 또 이런 노인대학 같은 것에서의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것이 우울증 그리고 치매 이 두 가지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군요. 예. 네.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든 치매든 방치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우울증을 방치할 경우 치매 발병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2배 내지 3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고요. 네. 또 노인 우울증의 경우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성 치매로 이제 진단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진단을 조기에 하고 우울증이라 그래도 정신과를 가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대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라.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또 이게 끝인가요?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네. 기억력이 떨어지면 조기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꼭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 질환을 갖다가 동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인 질환에 의해서 아까도 엽산이 모자란다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혹은 뇌경색이나 혹은 뇌출혈 등의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미루지 말고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미리 알고 해야 하실 일들이 많네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할 것이 이제 이게 끝인가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신건강 돌보기가 필요합니다. 노인 정신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스트레스나 긴장을 과도하게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 나이 들어서 치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각박하게 빠른 시간 동안에 큰 성장을 이룬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걸 잘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이제 좀 많이 내려놔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백해무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도움받을 기관이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 병원을 가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과를 이렇게 막 가기는 좀 어르신들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기관이 있으실지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치매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네,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요? 예, 네. 치매 안심센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치매 조기 진단, 또 치매에 대한 교육, 또 치매에 대한 가족 교육, 또 자조 모임 등을 통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치매가 발병되면 빨리 치료를 연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찾아보시면은 맞아요. 동네에 아마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의 기초단체와 광역센터를 포함해서 250여 군데가 있는데요. 250개요? 예. 전국에요? 전국이에요. 와. 예.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구가 있으니까 네. 25개 센터가 있죠. 이곳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또 치료기관 안내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도 가능하고 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히 정신건강의 문제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데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치료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또 심리검사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차원에서도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 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려고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앱으로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보통 대부분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매안심센터가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때는 보건소로 전화를 거시면 돼요. 전화 걸어서 내가 이런 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인적 사항을 갖다 그쪽에다 알려주시면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저희 쪽을 안내해 줘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한테 진단 받으실 때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오셔서 저희 집에서 직접 이렇게 체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있네요. 자,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야기하는 333 이 예방 수칙이 있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333은 세 가지를 권해드리고 세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를 행하셔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운동, 그다음에 적절한 식사, 그리고 독서와 같은 것은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술, 담배, 그리고 뇌손상 같은 것들을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검진, 또 소통, 치매 조기 발견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은 귀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수업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333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뭔가 필요하고 궁금하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